인맥이 재산이라는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직장도 다녀보고 사업도 해보고 또 망해도 보고 또 친구한테 돈도 떼어보니까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는 인맥이 해결해 주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꼭 있죠. 나 누구랑 만났어. 나 누구랑 친해. 나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돼. 이렇게 인맥 자랑하는 사람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 많이 알면 좋겠다.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이 들수록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전화해줄게, 연결해줄게 이 말이 진짜 어떤 도움으로 좋은 기회로 연결되는 걸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했던 말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그 말을 꺼낸 사람들도 나를 놀리려고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말을 꺼낸 건 아닐 겁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런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들도 있지만 위로 차원에서 말했을 수도 있고 진짜 마음은 있는데 그 인맥이 작동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 인맥이 중요하다. 내가 전화해서 해결해 줄게. 그 사람은 뭐예요? 나의 인맥이었어. 결론적으로 인맥이 해결해주는 상황은 많지가 않다. 근데 듣는 내 입장에서는 난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기대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할 때도 조금 조심스러워야 돼요. 이런 경험들로 돌이켜보니까 정말 어려운 순간에는 인맥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은퇴 후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녀를 포함해서. 있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10분 중에 3명을 조금 넘어가는 수치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적지 않으세요? 그런데 눈에 더 들어오는 다른 통계도 있었습니다. 60대의 절반 이상이 지금도 생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누가 그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한테 기대기도 힘들다. 결국 뭐예요? 퇴직 후 노후를 버티게 하는 건 인맥이 아니라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구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인맥, 우리의 인맥은 어디서 형성되나요? 같이 성장해온 친구들,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했던 일,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형성된 관계들.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인맥일 겁니다. 이건 대부분 역할로 이어진 관계예요. 본부장, 부서장, 팀장,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 도움이 될까요? 그 직장을 나오거나 팀이 옮겨지면 처음에는 안부도 묻고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뜸해집니다. 인맥이라고 하기에는 그 연결고리가 너무 약해요. 이런 분들한테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도 요즘은 청첩장도 많이 안 돌린다고 하는데 근데 저 때만 해도 부모님 퇴직하시기 전에 결혼해야 된다.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친구는 어떠냐? 친구는 남지 않느냐? 예, 맞아요. 정말 친한 친구는 남죠. 그런데 돈 문제는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아무리 친해도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돈 빌려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친구가 사업한다고 돈을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빌려줬죠. 그놈이 겉보기에는 사이즈가 좀 믿을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망하고 이제 어려운 시점이 돼가지고 야 친구야 내가 빌려줬던 돈 좀 돌려줘라. 나도 지금 상황이 좀 급하다. 이랬더니 처음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연락을 씹어버려요. 매년 하는 동창회, 연말에 송년회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친구거든요. 20년이 넘은 친구. 그런데도 이렇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랑 정말 힘들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14년 정도 하고 사업도 해보고 망해도 보고 이런 변화가 생길 때마다 가장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소득이 끊기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를 지탱해 줬던 게 인맥이었냐 하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도 내 생활비를 대신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사람한테 기대는 것, 남한테 기대는 것 자체가 불완전한 거였다.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였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중에 나한테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돈 좀 있는 사람들 만나거나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나면 내가 좀 도움받을 일이 있지 않을까? 사실은 나한테 도움 되지도 않아요. 그 사람 사업해서 돈 잘 버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도 이 관계를 좀 유지하면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조금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 힘들 때?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마음에도 없는 감정을 소비해 가면서 그 인맥을 억지로 붙잡고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절대로 인맥이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위기를 대비하는 구조가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맥보다 이 구조를 먼저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 구조는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구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 첫 번째는 시간을 사는 돈입니다. 이 돈은 집을 사려고, 재테크 하려고, 투자하려고 모으는 돈이 아닙니다. 비상자금은 돈이기 이전에 시간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됐을 때,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장 이번 달 생활비 때문에 아무 일이나 붙잡지 않게 해주는 그 시간이 사람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저도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그래도 몇 달간은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급하게 막 아무 일이나 시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몇 달이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묶여있는 자산은 믿지 않는 겁니다. 집이 한 채 있어도, 아파트가 있어도 지금 당장 팔지 못한다면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얼마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준비를 잘 해놨어도 한 번의 큰 사고나 질병이 찾아오면 몇 년을 준비해온 이 위기를 버텨주는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모으는 것만큼 이 모은 돈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게 대비를 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만 많이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위기가 와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야, 그거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순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적은 돈이라도 따로 모아서 위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돈이 많아진 다음에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인맥이 해주는 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기를 대비해 주는 것은 내 통장에 있는 현금,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내 자산이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위해서 대비해 놓는 준비가 필요하다. 결국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건 누구한테 부탁하는 전화 한 통이 아니라 통장 하나 나눠 놓는 거. 항상 위기를 위해 대비하는 습관, 이거더라고요. 오늘 바로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은행 어플 켜셔서 통장 하나 새로 만들어 보세요. 이름을 위기용이라고 하셔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꾸준하게 계속 옮겨 놓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드리지 않는 비상자금이 있다는 이 감각을 기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맥이 자산이다.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화할 사람 찾기 전에 전화 안 해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순서 아닐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